사실 계산이라는 것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첫 한 줄을 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원인 거죠.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굉장히 아이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런 놀이 같은데요. 지금까지 본 이 게임 이 영상 중에서 아이들 표정이 제일 밝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활동은 집에서 아빠, 엄마 다 모여서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때까지 본 놀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 수다학의 경사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분께 드렸던 솔루션을 다 모아서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으로만 수다학을 만나시는 게 아니라 가까운 서점에서도 수다학을 만나실 수 있는 건데요. 많은 사랑과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수다학이 요즘은요, 이 수학 지도를 조금 힘겹게 느끼시는 학부모님과 선생님을 위해서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수학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초등학교 1학년을 위한 수학놀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선생님, 임예은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년 1학기 3단원과 연계한 수학놀이를 알려주러 나왔습니다. 재미있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놀이 위주로 꾸몄으니까 선생님도 엄마 아빠도 잘 보고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필근 씨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초등학생들에게 SNS DM을 자주 받고 있는 개그맨 손필근입니다. 네. 초등학생들에게 좀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자주 오는 이제 내용 중에서 옆에 계신 선생님들 너무 예쁘시다고 얼굴 네. 보고 섭외하시는 거냐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예쁘신 것도 있지만 제 옆에 계셔서 더 예뻐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네요. 작아 보이고 예, 여러모로 하나의 소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오늘 선생님도 되게 예쁘게 나오실 거예요. 네. 축하드리고요. 가끔 네. 제 옆에도 좀 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앉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단원에서는 저희가 1에서부터 9까지의 수의 개념을 배웠고요. 2단원에서는 모양을 배웠다면 3단원에서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드디어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웁니다. 연산의 첫 발을 내딛는 거죠. 그렇군요. 그 어려운 큰 산, 연산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군요, 선생님. 뭐 이게 되게 심각한 건가 봐요, 이게? 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덧셈, 뺄셈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 수다학에 고민을 보내주시는 부모님들의 고민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연산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사실 연산이란 게 예전에는 수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요즘엔 연산 외에도 다양한 영역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연산은 수학 공부의 기본 기능이자 기초인 만큼 아이들이 덧셈, 뺄셈의 원리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건 역시도 놀이를 이용한다면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왜 계산 빨리 하는 친구들한테 막 되게 부러워하고 최고였죠. 네, 막 네. 박수 쳐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좀 전에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제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짚은 거 맞나요? 맞아요. 잘 짚으셨어요. 처음 연산을 배울 땐 빨리 하라고 다그칠 필요가 절대 없고요. 아이들이 이해를 기반으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또 연산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고학년 올라가면서 속도는 저절로 붙게 돼 있거든요. 네, 사실 계산이라는 것은 평생 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뭐 마트에서 계산할 때, 뭐 여행 가서 외화를 이렇게 뭐 동전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첫 단추를 꿰는 아주 중요한 단원인데요.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 과연 어떤 놀이가 도움이 될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손 들어볼까요?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은 엄지손가락에 스티커를 붙일게요. 스티커 붙인 엄지손가락은 접고 사용하지 않을게요. 네, 우리 무아무아요 한번 외쳐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고 싶은 숫자를 내면 돼요. 모아요. 네, 짝꿍과 모아볼까요? 손가락을 모아볼까요? 모으면 6. 자, 이번엔 모은 수가 7보다 작은 수 공깃돌 가져갈게요. 이제까지 모은 공깃돌
그럼 승리팀은 어디일까요? 아우, 다 박수. 짝꿍이랑 함께 손가락을 모아서 숫자를 만드는 건데요. 정말 아이디어가 빛나는 게 아이들이 1부터 9까지밖에 모르니까 엄지손가락에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셨잖아요. 아이들이 매우 흥미로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때까지 본 놀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른 건 뭐 살 필요도 없고 만들 필요도 없고. 손가락은 항상 있잖아요, 저희 그쵸. 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만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다가 뭐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준비물도 필요가 없는 게 딱 이렇게 손가락만, 엄지 손가락에 스티커만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되니까 이거 정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놀이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손쉬운 활동이면서 덧셈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활동입니다. 네. 짝과 함께 하니까 의사소통 능력까지 기를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손가락을 수학 계산하는데도 이용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나왔던 수학의 유용성도 체감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엄마랑 같이 앉아서 모아 모아요 하면 왠지 이 리듬감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생님, 이 단원이 덧셈과 뺄셈이잖아요. 덧셈 말고 뺄셈도 이 손가락 놀이로 가능한 거죠? 뺄셈이니까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뺄셈이니까 좀 전에 더하기는 모아요 이거 있으니까 흩어요 뭐 이렇게 아니면은 뭐 버려요 이렇게 갖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갈라갈라요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르다. 가르는 게 있었네. 네네. 가르는 게 있었네. 이건 간단하네. 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나 엄마가 수를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나타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갈라요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가르기를 할지 생각하겠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 가르면이라고 말하면 그 결과를 양손가락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 외치고 네. 갈라요 하면 아이가 왼손가락 2개, 오른손가락 2개로 표현한다든지 하겠죠? 아, 그렇네요. 필근 씨 한번 해볼까요? 저요 갑자기요? 네. 한번 해볼까요? 모든 건 다 갑자기 되는 거예요. 네. 갑자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해보세요. 자, 오, 오! 갈라요. 가르면 짠!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 너무 좋은 게 이런 것만 잘해도 박수 받는 곳입니다. 정말 행복한 곳이에요. 네, 살짝 긴장했어요. 네. 네. 근데 애들이 이런 걸 이렇게 맞게 갈랐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네, 가르기 한 손가락으로 모으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모으기면은 또다시 모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러면 5인지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네, 그렇게 모아서 5가 나오면 가르기를 맞게 한 거겠죠? 네, 되게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군요, 이게. 네, 이렇게 있는 그러니까요. 걸 이렇게 모아보는 거. 예. 처음엔 2에서 5까지의 수로 하고 이 게임을 충분히 익히고 나면 9까지의 수로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바로 모아요 하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으면, 가르면 하고 한 번씩 이렇게 딱 쉬어주잖아요. 네. 왠지 어린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맞아요. 속도보다 정확성이라는 이야기 앞서 했잖아요.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줘야 하고요. 또 가르기 결과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5 했을 때 1, 4도 되고 2, 3도 되고 3, 2도 되고요. 네, 그렇죠. 짝꿍과 가르기 활동지를 비교해보면 가르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자연스럽게 수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활동지를 갖고 나왔는데요. 네. 제가 들어드릴까요? 네. 이 활동지는 두 수를 하나의 수로 모으는 모으기 활동지고요. 이 활동지는 하나의 수를 두 수로 가르는 가르기 관련 활동지입니다. 네. 이게 더하기 빼기를 기호로 적는 게 아니군요. 네, 아무래도 연산의 첫 단계니까 모으기 가르기를 하면서 원리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활동지로 정리 활동까지 하면 충분한 연습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게임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공깃돌 막 이만큼 쌓일 때까지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아직 9가지의 수밖에 배우지 않았잖아요. 네. 학생들이 가져가는 공깃돌도 9개 이하가 되도록 진행해야겠죠? 아, 그렇네요.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하는 거 말고요. 아이들은 이제 소품이 나오면 굉장히 또 흥미를 갖잖아요.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럼요. 집에서는 바둑돌이나 공깃돌을 사용해서 모으기와 가르기 놀이를 해도 좋겠죠. 네, 점수 계산하던 이제 공깃돌이
다른 소품으로 바뀌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어떤 것이든 9개 정도만 준비된다면 아이가 재미있게 모으기 가르기 놀이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고래 과자 같은 거. 아, 그래요. 먹는 거 좋아하죠, 우리가 또. 몇 주 연속 고래 과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먹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요, 좋네요. 네, 좋아요. 마치면 아이 한 입, 네. 엄마 한 입 네. 하면 더 훈훈할 것 같아요. 저는 2입. 네. 네. 갑자기 얘기하니까 저도 먹고 싶어지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렇게 모으기, 가르기 놀이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놀이를 한다는 게 어른의 입장에서는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선생님. 네, 간혹 놀이할 때 바둑돌을 몇십 개씩 쌓아놓고 모으고 가른다든지 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전 가족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모으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숫자가 너무 커지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4식구로만 쳐도 손가락 9개씩 4, 9, 36이니까 뭐 36, 오. 36개. 생각보다 계산이 빠른데요? 수다 덕분입니다. 네. 그렇게 수가 커지면 교육 과정에 맞지 않습니다. 네. 덧셈과 뺄셈을 처음 배울 때에는 9 이하의 수 범위에서 수학 놀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네. 아이가 이제 1부터 9까지 잘한다고 막 욕심내셔가지고 갑자기 막 집에다 콩을 풀어놓고 팥 풀어놓고 이렇게 단위수를 높이시기 시작하면 안 되니까요.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과 관련된 수학 놀이 두 번째 놀이 만나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친구 우리 실내화 던지기 해볼게요. 한쪽부터. 네. 어우, 잘 던졌네. 그렇지. 그러면 실내화 가지고 가고 저 책상에서 자기 점수 한번 적어볼게요. 어우, 잘 던졌네. 네,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몸도 쓰고 머리도 쓰고 굉장히 아이들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그런 놀이 같은데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좀 뭔가 몸치의 경우에는 계속 일만 나올 것 같아서 1 더하기 1, 2밖에 못할 네.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게임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래요? 필분 씨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근데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이 게임 이 영상 중에서 아이들 표정이 제일 밝았던 것 같아요. 네, 실제 실내화 던지기 같은 경우 액션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한다는 인식을 못하고 정말 그럴 것 재밌게 같아요. 해요. 음. 놀이하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연산 능력이 키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약간의 그 속임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괜찮아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이가 신체 활동을 하면 놀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도 아이와 함께 같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근데 이게 집에서도 물론 가능한 놀이기는 한데 왠지 부모님들이 너무 이기겠다고 달려드시면 안 될 것 아. 같거든요.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겠죠? 그렇죠. 단순히 이겼다, 졌다, 내 점수가 높다, 낮다 이런 승부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놀이할 때 꼭 신경 써주세요. 네. 엄마, 아빠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부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에이스면 자꾸 저렇게 승부에만 신경 쓸 것 같아서. 맞아요. 아빠들이 꼭 그래요. 네, 제가 이기려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융합교육이 중요하잖아요. 이 놀이는 즐거운 생활에 조물조물 분가 놀기와 연계해 지도할 수 있어요.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을 보면 땅바닥에 그림 그리기, 작은 돌로 모양 꾸미기, 소꿉놀이, 모래놀이 등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운동장으로 나가서 직접 별 모양, 하트 모양과 같은 간역을 그려서 실내화 던지기 놀이를 한다거나 네. 실내화 대신에 돌멩이 같은 자연물을 이용해 던지는 활동으로 놀이를 변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운동장에 나가서 분명히 몸을 쓰고 노는 건데 이게 바로 수학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방법이다.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 집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사실 제가 자취를 굉장히 오래 봤거든요. 지금도 자취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자취방에서는 훌라후프 3개 놓고
신발 던지는 거 이거 좁아요. 각이 안 나와요. 다 깨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바구니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요? 바구니. 바구니. 바구니 안에 점수 카드 넣어두고 실내화 대신 지우개 같은 거 던져도 되고요. 네. 아니면 종이 비행기 같은 거 접어서 날려도 되잖아요. 그렇군요. 이게 던지는 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그렇네요. 애들이 더 진지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아이들이 비행기 꼬린 시키려고 아마 굉장히 집중할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 집중력을 잘 이용해서 연상 개념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점수 2점, 4점 뭐 이런 거 이렇게 써놓고 엄마랑 네. 땅 따먹게 하고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과한 승부로만 집착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수학놀이가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 이 승부욕 좀 없애시고 최대한 져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실내화를 던져서 온몸으로 이 연산에 대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배워봤는데요. 자, 또 다른 놀이는 어떤 게 있는지 덧셈과 뺄셈이 도움이 되는 수학놀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던져볼까요? 그럼 덧셈식으로 한번 우리 나타내 볼까요? 이상은 노와 같습니다. 아우 잘하네. 우리도 안 괜찮아. 오, 잘 던졌네.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모여서 확인해 볼까? 몇 개 들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맞게 적었나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 꿀이랑 공깃돌의 수의 1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던져볼게요, 두 번째 학생. 네, 공깃돌 농구.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요, 앞서 봤던 놀이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일단 집안이 안 어지러지잖아요. 한 군데서 앉아서 할 수 있어서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좋고.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작은 공깃돌을 넣어야 되니까 훨씬 더 고난도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이컵과 멀리 떨어지면 꼬린시키기 힘들 수 있어요. 경험상 50cm 정도만 떨어져도 충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것도 공깃돌이 9개 이하여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필근 씨 설명 아주 잘 들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만 해도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가. 네. 근데 선생님, 이 하나도 꼬린 시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막 놀린단 말이에요. 또 이제 막 못 넣었대요. 이러면서 에이 못했대요. 그럼 또 운다고 애가. 계속 그러면 아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000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이 공깃돌 농구를 자유롭게 연습해보는 시간을 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연습할 시간을 충분히 주면 학생들이 자신감도 생기고 본격적으로 놀이를 시작할 때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도 더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공깃돌을 모두 넣거나 모두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마침 이 단원에서는 0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것도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네, 0의 개념이 확실히 자리 잡힌 후 이 활동을 하면 더욱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런 활동은 집에서 아빠, 엄마 다 모여서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종이컵과 공깃돌은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대신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에서 공깃돌을 몇 개 던지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젠 그 개수를 비밀로 하고 던지는 거죠. 아빠가 공깃돌을 일단 다 던집니다. 9, 꼬리 난 게 5개, 떨어진 게 3개네. 공깃돌은 모두 몇 개일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가 꼬리 난 개수와 떨어진 개수로 덧셈식을 만들어 8개라는 걸 쉽게 알아내겠죠.
그 후 답이 맞는지 공깃돌을 직접 세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공깃돌로만 농구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아빠랑 실제 농구하면서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앞서 봤던 실내화 던지기처럼 실제로 몸을 이용해 익힌다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해도 쉽게 하게 되겠죠. 공은 대신에 아이 체구에 맞게 좀 작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필근 씨 아이디어 진짜 많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하나 더 보태볼게요. 투호 있잖아요, 투호. 네, 이거 던지는 네, 거. 전통놀이. 화살 이렇게 딱 던져서 넣는 네. 거. 그런 거 응용해도 또 되잖아요. 오, 야. 완전 좋아요. 필근 씨도 놀이 개발에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제가 여기 한번 앉은 걸로 한번 나오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이디어맨인데요. 그런데 정말로 그냥 총각인 우리 필근 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확장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아이를 직접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조금만 고민하시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더 좋은 놀이들이 막 탄생을 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잘하시겠죠. 네. 네. 그럼요. 지금 TV 보시는 선생님과 엄마 아빠도 둘러보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거예요. 네.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도 소품이 될 수 있으니까 수다 끝나면 소품 활용 방법 꼭 찾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아, 선생님, 그 문득 생각났는데 왜 그 손가락으로 덧셈 뺄셈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가락 쌤. 예, 손가락 셈. 네, 애들 다 하잖아요. 3 더하기 4는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무슨 예. 사예요 지금 하나 펴요. 3 더하기 4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이고 7. 힘들다 보는 사람이. 손가락쌤, 이게 손가락쌤이잖아요. 아, 손가락쌤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는 어떻게 괜찮나요? 이게 엄마들 혼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질문을 저희 수다하게 해 오셨는데 사실 저학년들의 손가락 쌤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럼요. 손가락을 접고 펴는 그 자체가 수를 이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어렸을 때는 손가락 쌤 해도 돼요. 나중엔 아이들도 귀찮아서 손가락을 안 쓰고 더 효율적인 연산 방법을 생각해 내거든요. 네. 지금처럼 9가지의 수만 갖고 놀 땐 손가락 사용해도 야단치지 마세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과 관련한 수학 놀이 배워봤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때와는 달리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신체만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놀이를 배워서 훨씬 더 좋았었는데요. 선생님, 이런 놀이를 진행할 때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세요. 네, 연산이라는 이 두 글자가 엄마, 아빠와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강요하는 엄마, 아빠도 정말 많이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빡빡한 문제지 풀고 싶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8살인데요. 연산은 개념만 확실히 익히면 속도는 저절로 향상된다는 것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엄마, 아빠는 연산 첫걸음 꼭 재미있는 놀이와 설명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네.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필근 씨는 어땠나요? 일단 뭐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놀이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네. 저도 이렇게 문득 생각해 보면은 어린 시절에 아빠랑 이렇게 놀았던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같이 해주시면은 나 어릴 때 아빠랑 같이 이렇게 실내화 던지면서 놀았다 이렇게 또 추억도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억도 쌓고 수학 지식도 쌓을 수 있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학년 1학기 3단원 덧셈과 뺄셈에 관련된 수학 놀이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알려드린 이런 놀이들 사실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시간이 들지도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이와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또 수학과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도 함께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놀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놀이 알려주신 우리 임예은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감사드리고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보면 좋은 방송 수다학은 다음 주에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다 애청자들을 위한 본방사수 이벤트. 저희 수다 본방송을 시청한 후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수다학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세수의 합과 차를 구하는 것도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럼 뭐 2학년 1학기 3단원은 거의 뭐 스페셜 단원이네요. 학생들 표정에서 떨리는 게 다 읽혀져요. 모든 것을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또 시야도 좀 넓어야 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네요. 덧셈 뺄셈도 수학적 대화가 중요하다. 그렇죠. 또 엄마 아빠랑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